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생을 제가 이제 옆에가 이제 친동생이에요. 저는 이제 코어 소리 영어라고 이제 영어 회사를 한 4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고, 지금은 이제 투자랑 이제 사업이랑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어요. 병행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 이제 배움에 대한 열정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성취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싶어 하고, 그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동생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동생이 물어보고 하면 이렇게 답을 해주고 하는데, 동생한테 하는 어떤 형으로서의 조언? 제가 뭐 이렇게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한국의 그냥 뭐, 한국에서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도 그냥 뭐 듣기 싫으시면 안 들으셔도 되고. 근데 어쨌든 동생한테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 해주는 거를 그냥 기록으로서 남긴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형이 첫 번째로 할 거는 형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열망이야. 열망. 그러니까 성공하는 데 있어서. 형이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열망이라고, 일단 처음에는 열망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떤 여기서 이제 형이 할 거는 뭐 성취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성취가 아닐 수도 있어. 성취가 아니라 어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좀 거창하긴 한데 약간 진리? 형이 깨달은 거지. 성공 공식? 아니, 그거는 이제 성취랑 관련이 없는, 아, 그냥 삶의 이유 같은 거. 형이 느낀. 아, 왜 사냐? 그게 불타는 열망? 아니야. 그건 그러니까 성취, 이거는 불타는 열망은 성취에 대한 거고, 그건 성취랑 관련 없어. 왜 사냐는? 왜 사냐는 성취랑 관련이 없지. 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왜 사냐에 대해서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전쟁, 전쟁에 대해서도 할 거고, 역사에 대해서도 할 거야. 알겠지? 오케이. 해볼게. 언니가 만약에 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물어봐. 형한테. 알았어. 편하게 물어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약 한 1강 같은 거야. 1강. 근데 이 1강은 불타는 열망이야. 불타는 열망이고. 그럼 한번 해볼게. 근데 형 생각에는 성취에서 불타는 열망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도 보이지만은 1만 시간의 법칙이 있거든. 근데 형은 이걸 믿어. 이건 진실이라고 그냥 생각해, 형은. 그리고 이거는 형이 말한 게 아니라 이거는 과학의 어떤 법칙이야. 과학 법칙.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를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뭐 핵 융합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 폭발하기 직전에 어떤 이게 폭발하기 직전까지 어느 정도의 그게 차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어떤 차는 수치를, 그러니까 터지기 직전, 폭발하기 직전의 수치를 재봤을 때 어떤 특정 수치가 항상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건 뭐 폭발하고 이런 걸로 하면 어려우니까 물을 우리가 보통 보면은 100도씨에서 그냥 끓잖아. 그치. 99도까지는 절대 안 끓어. 맞아. 근데 100도씨 되면은 무조건 끓어. 맞아, 아니야? 맞아. 라면 끓여도 그냥 딱 누면은 끓이는 데 딱 오잖아. 그치. 그치? 근데 이 원리가, 그러니까 이 임계량의 원리가 다 적용된다는 거지. 형은 이거는 확신해. 형이 영어를 했을 때도 보통 한 1만 시간 정도 했을 때 이게 다 터져 나왔단 말이지. 1만 시간 조금 안 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임계량을 차니까 그치. 영어가 그냥 막 터져 나왔어. 그래서 형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다 맞다는 거야. 어디에 적용해도. 맞아. 스포츠, 그 다음에 책 쓰기. 책 쓰기도 보통 뭐 만 권 이상 읽고 이런 분들이 막 미친 듯이 책을 쓰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 그 다음에 스포츠도 어느 정도 하면은 언제부터는 그냥 뭐 물화일체가 되는. 그치. 그러니까 그냥 무의식에서 막. 무의식에서. 그러니까 내가 공을 처음에 찰 때는 너무 어색해. 근데 공을 차고 또 차고 또 차고 또 차다 보면 어느 순간이면 그냥 이게 공이 난지 내가 공인지 모르는 그치. 지경. 언어도 형 뭐 방금 비유를 들었지만 언어도 그렇고 사업도 형은 그렇다고 생각해. 형의 경우에는 이 정도 경지는 아니라고 보지만 사업으로 정말 1인자가 된 사람들, 뭐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 같은 분들은 사업을 처음에는 거의 뭐 2번, 3번 다 망하거든. 처음에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성공만 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임계량이 필요했던 거지. 근데 그럼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은 뭐야? 그거는 솔직히 운이 좋은 운이 따른다고 봐야 돼. 아니면 임계량이 미리 차 있었던가. 그 사람의 기본기가 이미 돼 있는 거지. 그렇지. 예를 들면은 빌 게이츠 같은 경우. 빌 게이츠는 이미 11살, 12살 때부터 컴퓨터에 미쳐 있었고 하루에 12시간, 13시간씩 컴퓨터만 만졌어.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겠네. 일론 머스크도 10살인지 11살인지 게임을 자기가 스스로 코딩을 해서 개발할 정도로 이미 임계량을 넘어 있는 사람들이 있지. 그럼 잡스는? 잡스도 똑같아. 잡스는 아예 몰랐잖아. 아니야.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았고 잡스가 12살인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HP에서 인턴을 할 정도로 진짜? 이미 컴퓨터에 대해 그러니까 그 전자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뛰어났었어. 그건 몰랐네. 이미 그 잡스의 양아버지가 그 엔지니어야. 엔지니어. 그래가지고 기계를 만지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 잡스는 입양이 됐는데 엔지니어의 가족에 입양이 됐기 때문에 아빠를 쫓아다니면서 엄청나게 이거를 배웠다고. 그거 몰랐지. 몰랐어. 그러니까 잡스도 이미 임계량이 차 있었다고 형은 판단해. 그리고 거기다 이제 그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또 임계량이 차 있는 사람을 워즈니악은 더 차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임계량이 넘은 것과 넘은 것이 만나서 그냥 폭발이 된 거지. 그러네. 그럼 모든 사례를 넣어도 진짜 적용이 다 되겠다. 예를 들면 김연아가 피겨를 뭐 10살 이하에 시작을 했다는 거. 메이웨더 4살, 5살 때 글러브 이미 끼고 있어. 마이크 타이슨도 19살 때 해갖고 23 뭐 이럴 때 세계 챔피언 되는데 하루에 12시간씩 훈련했거든. 임계량이 어느 정도 차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박지성도 초등학교 때부터 뭐 거의 에이스로 뛰었던 사람이고 손흥민도 마찬가지. 뭐 임계량 안 찬 사람 형은 아는 바가 없어. 그치. 근데 임계량이 찼는데도 조금 부족한 것도 있나? 그러니까 노력이 부족한 건가? 임계량 그렇지. 그거는 약간 그 어떤 타고난 것도 조금 필요는 하고 재능도. 그 다음에 그 때와 그건 형이 나중에 할 건데 때와 맞는 것도 필요해. 이건 손자병법에 나오는 건데 도천지장법이라 해가 도천지장법. 그래서 도는 뜻이 맞아야 되는 거. 두 번째 천은 이제 하늘과 맞아야 되는 거. 이거는 지금 시대로 치면 하늘은 옛날에는 비가 오는 거 이런 거는 전쟁 잘하고 있다 갑자기 비 와서 분리해서 지고 이런 경우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때가 맞아야 되는 게 좀 필요도 하지. 근데 어쨌든 임계량이 찬 다음에 그 다음에 때도 맞아야 보통 성공을 하긴 하니까. 맞아. 그런 거 같아. 근데 임계량은 기본이야. 그 다음에 때를 기다려야 돼. 때가 와야 돼. 내 때가. 보통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 첫 번째 임계량이 안 됐어. 실력이 안 됐어. 두 번째 실력은 되는데 때가 안 맞아. 때가. 그래서 뭐 옛날 역사들 보면은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나 뭐 이런 이제 유명한 역사에 있는 인물들이 기다리고 자기 때가 됐을 때 탁 치잖아.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을 보면은 거의 마흔까지 승진이 거의 안 된다고. 거의 말단으로 여기저기 전전한단 말이지. 그러네 진짜. 그래서 40 중반이 돼서야 그때부터 두각을 나타낸다. 그거는 임계량이 차는 시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 때가 딱 오는, 전쟁이라는 임진왜란 때가 딱 오니까 이순신 장군이 팍 튀어나오는 거지. 그만큼 내공이 진짜 그 인풋이 확 돼 있었던 거네. 그렇지. 그래서 영웅은 난세난다 그래. 그래서 영웅이라는 건 절대로 평화로운 시기에 생길 수가 없어. 그러네. 거의 불가능해.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가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닷컴 버블 때 성공한 거 아니야? 그거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존 디 락커펠러, 록펠러도 일본의 대공황 위기를 겪고 나서 올라온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일본의 손정회장, 닷컴 버블 때 무너졌다 다시 올라온 사람이야. 근데 그분은 이제 닷컴 버블 때 팍 떴다가 또 무너졌다가 또 그렇지. 올라오는. 근데 보통 성공한 사람은 위기에서 생기는 거지. 맞아. 힘들 때. 그게 바로 천이야. 내 때. 나의 때가 오는 거야. 그래서 정치도 뭐 당연히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이거는 예를 들자면은 뭐 김영삼 대통령 이미 뭐 형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3, 24 이때 이미 국회의원 됐고. 진짜? 우리나라 최연소 국회의원이야. 아직도 그래? 거의 그럴걸? 쳐볼까? 몇 살 때 됐는지?
26살 최연소 국회의원. 음. 26살에 됐네. 최연소 국회의원. 그지? 어. 근데 사실 26이 이게 미친 거라고. 대학 나오고 그러게, 이게 바로 국회의원 된 거기 아니 때문에. 나보다 3살 어린 건데. 그렇지. 아 그때도 저게 체험 그런 게 있었구나. 그렇지. 그래서 정치도 보면은 굉장히 어렸을 때 시작한 사람들이 거의 성공하지. 나이 들어서 자기 때를 어쨌든 기다려가 그러니까 그 임계량이 찬 사람들이지. 대단하다. 이제 이해되지? 어. 그래서 어쨌든 모든 분야에서 정상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1만 시간 이상은 기본으로 쏟은 사람들이라는 거지. 이거는 기본인 거네. 형이 뭐 여러 가지 지금 예시를 들었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아. 넘어가 보면. 그래서 이거는 형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베스트셀러 작가야. 세계적인. 근데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통해서 1만 시간의 법칙 얘기하는데 이게 신경과학자인 다니엘 레비틴이라는 사람이 뭐 얘기를 했대.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세계 수준이 되려면은 1만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라는 거고. 그래서 뭐 숙달된 범죄자. 그러니까 범죄도 임계량이 차줘야 제대로 하지. 안 그러면 어설프다 이거고. 피아니스트, 스케이트 선수, 소설가, 야구 선수, 작곡가, 체스 선수 전부 다 임계량 넘긴 사람들이 압도적인 세계적인 레벨이었다 그래. 이해되지? 그래서 1만 시간은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씩은 10년간 걸린 거고 하루에 10시간씩은 약 3년 정도 걸리는 거고 하루에 16시간 뭐 이렇게 하면 1년 반이면 끝내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한 분야의 압도적인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형이 봤을 때 요즘에는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압도적 위치에 올라가는 거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거지.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도 이보다 적은 시간을 연습해서 세계 수준의 전문가가 되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지. 연구 결과를 보니까. 맞아.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두뇌 또한 진정한 숙련자의 경지에 다다르려면 이 정도의 시간을 요구하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형은 이렇게 거의 확신을 해. 맞아, 맞는 것 같아. 형의 경험을 봐도 영어 형 처음에 못했는데 거의 1만 시간 채우고 나서는 그냥 뭐 듣기 말하기가 막 터지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 뭐 예시를 들었구나 형이. 그러니까 뭐 김연아 선수 아까 7살 때 시작했구나. 메이웨더는 4살 때. 그 다음에 대다수의 사업가들은 20대. 사실 젊은 거지. 왜냐 학교 가는 학교는 의무로 다녀야 되니까. 사업을 못 하니까. 맞아. 그래서 소프트뱅크 손정 회장님은 20살에 이미 10억 정도를 벌었었고. 아, 저거 버클리에서 그 교수랑 해서 본 거 그거지. 정확히는 뭐 20억이 넘는다는데 20살 나이 때. 근데 이거 그러니까 총 한 30억 정도 매년 벌어들이는 사업을 만들거든. 그거 친구한테 줘버리고 일본으로 돌아가. 졸업한 다음에 나는 이 정도에 머무르진 못하겠다. 진짜 큰 인물이야. 스티브 잡스는 21살에 빌 게이츠는 19살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했고 다 뭐 1학년 2학년 때 다 자퇴한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저게 21살 때 뭐 얼마 벌고 그 다음 년에 공이 하나 더 붙고 그 다음 년에 공이 더 하나 더 붙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고. 20살 때 뭐 10억, 21살 때 100억, 22살 때 뭐 1000억, 23살 때 조 뭐 이런 식으로. 000 연 단위로 공이 붙었대. 야, 진짜 대박이다. 그렇고. 근데 여기서 이제 1만 시간이라는 게 그러면 도대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라는 게 맞아. 중요하잖아. 맞아. 근데 그걸 진짜 어떻게 해? 어느 입장에서도 뭐 나는 평범한데 형 나 이거 어떻게 하냐. 근데 이게 어쨌든 1만 시간 하루에 10시간씩 최소 3년은 해야 되니까 도대체 누가 1만 시간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말콤 글래드웰은 거의 대부분 이 얘기를 많이 해. 근데 말콤 글래드웰이 누구야? 이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세계에 거의 최초로 넓게 알린 사람이야. 저 사람도 뭔가 해서 성취를 이룬 사람이야? 이 사람은 세계 베스트셀러 작가야. 아. 세계적인 경영학 그 작가야. 아, 그럼 이미 경영학 작가로서 좀 성공을 한 사람이 그 그거에 경영학을 이제 뭐 기업인들 연구를 해보니 기업인다 스포츠와 뭐 교수 교사 다 연구해보니 1만 시간이 다 돼야 성공하더라라는 걸 이 사람이 이제 과학자들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과학자들의 말은 너무 어려워. 막 비꼬고 막. 그리고 용어가 너무 어려워. 맞아. 돌려서 말하고 맞아. 뭐 용어도 너무 어려워. 임계량이 어떻고 뭐 원자핵이 어떻고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이게 일상생활에서 도대체 어떻게 적용될지 몰랐는데 말콤 글래드웰이 일상으로 옮겨놓은 거지. 좀 쉽게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지. 그래서 말콤 글래드웰이 이거를 얘기를 할 때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인간들이 이걸 해내느냐라고 봤을 때 문화의 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이 일본도 그렇고 왜 다 급격한 성장을 이루냐는 거야. 그죠? 주로 동남아시아에 비해서. 근데 옛날부터 이 나라들이 어떤 이런 유교 정신이랄지 어떤 그 교육 우리도 산업공상이라고 하잖아. 산업공상? 산업공상. 그게 뭐냐면은 산은 이제 선비를 말해. 선비가 제일 높다 이거야. 공부하는 사람을 가장 높게 쳐. 그다음에 농은 농사 짓는 사람들 그 다음이다. 공은 어떤 기계 다루고 공이 이제 기계 그런 거지. 상은 상인들. 그래서 옛날에 어유 쌍놈들 이러는 게 바로 그거야. 물건이나 갖다가 팔고 저놈들이 해봤자 뭐래. 선비들은 항상 여기 소염 만지면서 자식들 하면서 맨날 채찍으로 때리고 이런 거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산업공상이야. 이거를 나중에 이제 형이 얘기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이승만이랑 박정희라는 분들이 이 대통령들이 이 산업공상을 뭐 상공 농사 이런 식으로 바꿔. 그래서 상업이나 공업을 가장 우선시하는 뭐 공상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데 엄청나게 일조를 한 게 이제 이승만 박정희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를 제시를 했지. 우리는 앞으로 무역을 할 거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성공을 못했고 진짜 성공한 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 성공이 됐어. 수출이라는 거를 목표로 다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수출 안 하면은 죽이겠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자체가 굉장한 강단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맞아. 거의 뭐 목 날라가지 않으려면은 수출을 해서 어떻게든 상인 정신을 발휘를 해야 돼. 안 그럼 죽음밖에 없어. 살려면 해야 되는 그런 게 되면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의 어떤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되는 건데 어쨌든 문화의 이제 힘을 얘기를 해.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뭐 대만은 조금 예외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옛날부터 농사를 짓고 이러면서 뭔가 우리가 피땀 흘려서 노력을 해서 수확을 거두고 이러는 거 익숙했다는 거야 이미.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몽골을 예를 들어볼게. 몽골은 주로 사냥을 했기 때문에 그치. 남의 걸 뺏는 거야. 내가 땀 흘리기보다는 남의 걸 뺏어오면 돼. 약탈을 그냥 해버리는. 그러니까 몽골인들이 그 전쟁에 능했다고. 그리고 싸움에 능해. 그래서 아직도 그 격투 본능이 아주 좋아. 그래서 몽골 출신 파이터들이 가끔 막 나오고 이러는 게 얘네들이 뼈가 막 이렇게 굵다고. 통뼈.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요 나라들은 농사를 옛날부터 지으면서 특히 또 농사인데 뭐가 돼? 유교 문화권이야. 유교 문화권은 뭐야? 예의를 지키고 윗사람의 말을 잘 듣고 어떤 그 나 자신보다 남을 위하고 이게 아주 좋은 이타심을 갖고 있는 특성이야. 그래서 우리 민족이 거의 형이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 중에 하나야. 우리 민족이 뭐 유태인도 있고 뭐 미국인도 있고 우리나라인도 있고 이지만은 일본인도 있고 일본인도 굉장히 우월한 민족 중에 하나고 대만 사람들도 그렇고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요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인종 자체의 이 DNA가 형은 좀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어쨌든 근데 DNA만 좋은 게 아니라 이 문화가 또 좋다고. 유교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까라면 까. 동남아는 유교 문화가 아니야? 동남아는 유교 문화 아니지. 거기는 불교 문화권이 많고. 불교 문화가 많아. 불교 문화는 이 내려놓지 않은 문화야. 헛되다 이러면서 별거 없어 이러면서 땀 흘리고 이러지 않아. 무소유. 그래서 불교라는 거는 이거는 좀 형이 길어질까 얘기를 못 하는데 정도전이 불교를 엄청 싫어했어. 그래서 그 조선 건국의 그 주역 중에 하나인 이제 조선 건국을 이성계가 했는데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이제 그 성씨를 바꿔버리지. 왕씨 성에서 이씨 성으로
기경이 갑자기 역사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역사 얘기 나중에 해줄 거야. 근데 나중에. 어쨌든 이 정도전이 이 국가 경영의 이거였다고. 브레인이야. 이성계는 브레인이 아니야. 그치, 이성계는 리더야. 장수. 카리스마 있고 한 리더. 정도전은 리더는 안 돼. 브레인이지. 세조도 브레인이 아니야. 세조는 리더야. 한명회가 브레인이었다고. 그 다음에 유방도 리더야. 장자가 브레인이었다. 장량이 브레인이야. 유비도 마찬가지야. 제갈량이 브레인이지. 그러니까 브레인이 정도전이었는데 이 정도전이 불교를 엄청 배척해. 왜? 불교 이 자식들 보니까는 중들이 전부 산에 들어가고 뭐 놀자판이다 이거지. 쉽게 말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가 받아들였다가는 우리는 죽는다 이거야. 우리는 도태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받아들이려면 뭘 받아? 차라리 유교를 받아들여. 유교는 열심히 땀 흘리고 이런 거를 강조를 한단 말이야. 어른들 말 잘 듣고 예의 지키고 규율 지키고 집단의 중요성을 얘기한다고. 형 근데 정도전과 정몽주? 그렇지, 정몽주지. 그 사람도 있었지. 그 사람도 유교를 같이 받아들인다고 했던. 그 사람까지 하면은 좀 딥해지니까. 근데 정도전이 어쨌든 불교를 엄청 배척했다. 사실 정몽주는 유교 조금 의견이 달랐을 가능성이 높지. 거기는 고려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려는 아무래도 불교 문화권이 강했던. 그럼 정도전은 이제 이성계가 왕이 돼도 된다 했던 사람인 거고, 정몽주는 그걸 이제 당신이 무슨 왕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그 유교 중에서도 공자파가 아니라 맹자파야. 이 공자파는 조금 더 보수 정신이 강해. 그리고 맹자파는 역성혁명을 말하거든. 역성혁명. 그게 이제 성씨를 갈아엎어라. 왕이 별로면은 죽여라 그냥. 그게 맹자. 그러니까 죽여라기보다는 쫓아버려도 된다. 그게 맹자인데 맹자파였어. 정도전이. 근데 어쨌든 그래서 말콤 글래드웰이 제시하는 게 문화의 힘이란 말이지. 근데 이 말콤 글래드웰이 이 한국이나 중국이나 뭐 대만은 형이 뭐 이게 나중에 그런 문화권이 좀 들어온 거지.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일본 이런 나라들은 유교 문화권을 그래도 좀 많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 농사 짓고 뭔가 땀 흘려서 일하고 이런 게 기본 바탕이 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파탄이 다 났었어. 한국, 중국, 일본 다. 대만도 다. 근데 왜 이렇게 급성장하냐? 그거는 바로 1만 시간을 채웠기 때문인데, 그럼 1만 시간 도대체 어떻게 채웠냐? 결국엔 이 나라들은 노력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그 각자 나라가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뭐 그런 얘기인 거야? 노력을 하게 한다는 거지. 이 나라 자체가. 무조건 우리나라도 너 공부해? 그거 공부하다 죽어. 이런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거야. 미국이나 유럽은 그런 문화가 별로 약하지. 공부하다 힘들면 아이고 알았어. 이런 문화야. 유럽은 특히. 유럽은 그냥 풀어주는 문화잖아. 유럽이 그러니까 좀 그 게으른 문화권이 강하지. 그래. 근데 우리나라나 미국도 굉장히 노력이 중한 문화지. 그래서 그런 강한 노력의 문화를 갖고 있는 동북아시아가 강대국들이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필연이다. 이렇게 이제 말콤 글래드웰이나 여러 학자들이 보는 거고, 형도 그렇게 봐. 그리고 유럽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원인도 그들의 어떤 그런 복지에 의지하려고 하고, 그들이 게으르고, 맞아. 뭐 무조건 뭐 칼퇴근 4시, 3시에 칼퇴근 하자, 주 4일째 하자. 그게 다 유럽 애들이 만드는 문화야. 그런데 걔네가 지금 이렇게 시범 운영? 그렇지. 그리고 그런 게 다 실패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말콤 글래드웰이 그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문화가 비슷해. 미국은 특히 뭐 노력하는 문화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그 커피 문화권이지.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뭐 밤새고 이런 것도 다 영향이 있어. 근데 어쨌든 지금 한국, 중국, 뭐 대만, 일본 이런 데서 그런 문화가 자리가 잡아서 결국에 부귀를 누릴 수 있었던 건데, 그 문화가 1만 시간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지. 가능하게 했는데, 근데 지금 현대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개개인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린 잘 살게 됐는데, 지금은 유교 문화 다 던져버린 거지. 유교 문화 이제 다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노력하는 거를 게을리하고 이런 문화를 오히려 유럽의 문화들을 우리가 오히려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면서 형은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2%만 나오잖아 지금. 그럼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이제 앞으로는 바뀌어야지. 그거는 좀 딥한 얘기지. 그거는 역사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개개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개개인이 내가 일반 시간을 하고는 싶어. 근데 의지가 약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 나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말콤 글래드웰은 여기서 어디서 태어나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1만 시간을 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어디 그러니까 뭐 이건 비하는 아니지만 아프리카의 어딘가에 태어났어. 그럼 그런 생각이 애초에 안 든다는 거지. 그치. 나 1만 시간 뭐 노력할래라는 거를 아프리카의 어느 한 아이가 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근데 한국은 야 수능하다 쓰러져도 돼. 안 맞아, 죽어. 맞아. 이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미 밤새야 되는 건가? 뭔가 그러네. 그런 게 그냥 젖어 있어 우리는 거의. 그러네. 이미 중고등학교 때 수능 보기 전에 이미 1만 시간 채우네 공부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 강요가 문화에 스며 있어. 우리는 이 1만 시간을 어떻게 해, 뭐 저떻게 해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 DNA 어느 정도 내재가 돼 있다 이렇게 봐야지. 근데 모두가 다 1만 시간을 채우는데 모두가 다 성공하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아 지금? 아니지. 아무도 1만 시간 채우지 않지.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는 거지. 실제 1만 시간 채우는 사람 거의 없지. 그러니까 수능 공부하면서 공부로 채우지. 그렇지. 근데 그거는 공부를 진짜 1만 시간 한 사람은 없지. 하루에 10시간씩 3년을 하는 애가 있어? 학교에? 거의 다 이렇게 자고 거기 그런 사람들 이제 서울대 뭐 카이스트 들어가고 이러는 거. 그렇지.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비율이 뭐 다른 나라는 0.1%면 우리는 한 2%는 있는 거고. 그러네. 그래도 20배는 높은 거니까. 그러네. 이해되지.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화의 중요성이고 말콤 글래드웰이 얘기하는 거고 형이 얘기하는 거는 조금 다른 측면도 있어. 이 측면도 있고 문화권이 좋아야 되는 것도 당연히 있어. 그래서 친구 잘 사귀라는 게 친구를 잘 사귀면은 아무래도 내가 1만 시간 채울 가능성이 높아져. 맞아. 그런 것 같아. 내 친구 사귀었는데 노래방 가자 이래. 그럼 노래방 가는 거야. 친구 사귀었는데 같이 도서관 가서 책 읽자. 그럼 책 읽는 거야. 그런 게 이제 문화의 중요성을 얘기를 한 거고. 근데 형은 문화의 중요성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 근데 형은 여기서 이거를 한번 보여줄게. 이거라고 형은 보거든. 이거 보이지? 이게 의식이고 이게 무의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의식이 약 한 5% 정도도 안 돼. 이게 95%가 무의식이라고. 95%가.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나 이해가 안 되는데. 무의식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얘기. 그렇지. 무의식이 대부분이지. 그 봐봐. 우리가 말이 의식이야, 무의식이야? 말이 나오는 게? 의식하고 얘기하지? 아니지, 무의식이지. 말은 거의 다 무의식이야. 의식하고 얘기하는 거는 거의 5%밖에 안 돼. 나머지는 전부 무의식이야. 언니가 지금 쓰는 단어 의식이야, 무의식이야? 단어들? 그냥 사실 큰 너가 지금 뭔가 막 머리 깨질 것 같아 이러면서 지금 대화를 하나하나 만들고 있어. 아니까 막 빡빡빡빡빡 나와. 빡빡 나오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의식이라는 거지. 말도 거의 무의식이야. 형이 뭐 안경 뭐 이렇게 해. 이거 의식이야, 무의식이야? 무의식이지. 눈 깜빡거리는 거 이런 거? 눈 깜빡거리는 거 무의식이지. 형 막 손 막 이러는 거 무의식이야, 무의식이야? 무의식이지. 너 방금 이러는 거 의식이야, 무의식이야? 무의식이지. 이해돼? 뭔지? 거의 인간이 하는 행동의 95%는 무의식이야. 무의식. 그 언니 그런 사람들 알 거야. 뭐 좀 하려고 하면은 그거 안 되는데? 그거 못 하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 많지, 너무 많지. 근데 그 사람들이 의식을 막 진짜 막 1시간씩 고민하고 생각해서 정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래 아니면은 그냥 그거 안 되는데? 못 하는데? 그거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래. 맞아. 자기 경험에 빗대서 뭔가 그냥 바로 안 된다고. 그게 무의식이야. 나도 모르게
안 되는 게 이미 고정이 돼 있는 거네. 그렇지. 그렇지. 나도 모르게 뭐만 하면 안 돼, 싫어, 안 할 거야. 이게 고정이 돼 있어. 너 남자들이 여자랑 헤어져. 근데 막 붙잡아. 그게 의식이니? 그건 무의식이야. 그렇지. 일단은 붙잡고 보지. 일단은 붙잡고 보는 거야. 헤어지기 힘들게 야, 뻔하니까. 어떤 남자가 생각을 해? 아, 헤어지면은 이런 문제점이 있고 저런 문제점이 있고 근데 사귈 시에는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계산을 이렇게 두들겨 봤을 때 사귀는 게 한 약 20% 정도 내 인생이 이득이 되겠다. 고로 나는 붙잡을 것이다. 이래. 아니면 그냥 바로 잡아. 바로 잡지. 아, 그러면 안 돼. 제발 하면서 이래. 바로 그러지. 무의식이라는 거지. 이해돼? 어. 인간의 거의 모든 행동은 90% 이상의 행동은 무의식이라고. 그래서 이 문화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힘이 무의식이야. 무의식. 그래서 이 무의식을 바꿔주면 이 형이 아까 얘기한 1만 시간을 할 가능성이 높아. 그냥 아예 그냥 안 될 수가 없게끔 무의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어떤 생각을 1000번 이상 반복을 하면은 그 생각에는 무의식에 심길 수 있다는 거지. 맞아. 심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매일 미래에 강렬하게 원하는 걸 적고 외치고 상상하기. 그러니까 상상하기를 제일 좋은데 이 상상은 이게 그 상상을 자꾸 하면은 의식적으로 우리는 상상을 처음엔 해야 돼. 그치. 맞아 아니야. 맞지. 내가 책을 읽기가 싫어. 근데 책을 읽는 상상을 의식적으로 처음에 해야 될까 무의식이 될까 그냥. 의식을 계속 해야지. 의식을 계속 해야지. 근데 의식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무의식이 될까 안 될까? 무의식으로 바뀌지. 무의식으로 어느 순간 되면 1000번 이상 되면 바뀐다. 바뀌지. 그러면은 나중에 나도 모르게 행동해. 우리는 다 정말 어려운 습관 하나씩 다 갖고 있다. 어려운 습관. 남들이 절대 이건 못한다는 습관 하나씩 다 갖고 있어. 형은 뭐야? 형은 책 보기 공부하기. 책 보기 공부하기겠지. 책 보기 공부하기가 형한테 너무 쉬운데 다른 사람은 아마 죽었다 깨나도 하기 싫을 수 있어. 맞지? 맞아. 그러면 언니의 형의 습관을 하나 얘기해 볼까? 언니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사귀는 걸 좋아하지. 근데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외톨이가 습관인 사람, 무의식이 외톨이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너처럼 사람 만나는 게 죽었다 깨나도 못할 정도로 괴로움이야. 그걸 의식적으로 해야 돼. 너는 무의식적으로 해. 이해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고 뭔가 이게 무의식에 잘 되는 거고. 그렇지. 그 사람들 그거 하려면 이제 막 엄청난 의식에 그게 필요한. 엄청난 고통이 따라. 그 사람 절대 못해. 이건 수능 1등급 받는 것보다 더 어려워. 진짜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형이 옛날에 서프라이즈에서 뭐 4년 동안 안 씻어가지고 그 노숙자 그 센터에서 발냄새 맡아가지고 그 옆 사람 사망했다는 그거를 실화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하루에 한 번 씻거나 2번 씻는 게 당연해. 근데 그 사람한테는 진짜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일 수 있어. 의식적으로. 맞아.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번데기 먹는 게 그냥 쉬워. 외국 애들은 진짜 그거 있잖아. 고문이야. 너 봤지? 막 다 토하는 거 봤어 안 봤어? 근데 우리는 뭐야? 없어서 못 먹을 수 있어. 맞아. 그거 고소하다고 좋아하잖아. 어른들 특히나. 그 사람들 그 번데기 자연스럽게 우리처럼 먹으면 3년 걸려. 맞아. 김치 외국인들 중에 혐오하는 사람 많거든. 김치 우리 그냥 맛있게 먹지. 걔네 그거 적응하려면 3년 걸린다고. 걔네가 수능보다 더 괴로워. 아 내일 김치 먹는 날. 막 이른다고. 맞아 아니야? 맞지. 왜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무의식이거든. 맞아. 우리는 무의식이야. 그러니까 완전 왜냐면 누구는 그 삭힌 홍어를 엄청 좋아하잖아. 맞아. 누구는 그거 냄새만 맡아도 막 형 먹는데 그 양말 씹는 내가 나더라고. 아니 진짜 그냥 딱 그거밖에 안 나. 양말 씹는 내. 근데 형은 그래 먹을만 했거든. 했는데 근데 진짜 맛있게 먹는 분들이 있고 형은 그냥 중간이었어. 근데 그거 먹고 토하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무의식적인 레벨에 눕는다는 거는 수능 1등급 정도의 고통이라고. 그것보다 더 할 수도 있어. 어떤 사람 진짜 계속 강제로 먹이면 진짜로 토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거기 그 홍어집 근처만 가도 이게 그 지린내 때문에 못 가겠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형이 이 말이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그 진짜 공부를 수능 1등급 받는 애들한테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더 괴로울 수가 있다니까. 맞아.
형은 스트레스 형한테 책 못 읽게 하면은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고. 맞아. 근데 어떤 사람한테 책을 읽게 하는 게 스트레스라고. 왜? 맞아. 서로 무의식이 달라서 그래. 그 사람은 안 읽는 게 무의식. 형은 읽는 게 무의식이야. 맞아. 이해되지? 형 그러면은 저거를 계속 1000번 어쨌든 저 적고 외치고 상상하는 거를 의식에 1000번 이상 넣으면 이게 의식이 무의식으로 가라앉는 거지. 저 정도의 노력은 해야지 무조건 무의식으로 갈 수 있는 거네. 그렇지. 의식이 무의식으로. 저 정도 노력도 못 할 거면 그냥 짤이야? 그렇지. 그건 어렵지. 그거는 힘들지. 음.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 노력을 하는 건 어려운데 그래서 형이 상상하기를 하라는 거야. 왜? 상상은 할 수 있잖아. 번데기 먹는 상상은 할 수 있다고. 번데기 진짜 먹으면 토가 나오는데 상상은 할 수 있다고. 근데 뇌는 어느 순간이 되면 그거를 이게 무의식인지 의식인지 구분을 못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한다. 이게 가짜가 진짜가 돼. 근데 상상하다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 아니야. 그거는 형이 나중에 또 알려줄게. 좋은 상상하는 방법이 또 있어. 그래서 이거를 무의식으로 넣는 거야. 그러면 1만 시간이 훨씬 수월해지는 거지. 그러네. 그러네. 이해되지? 그러면은 성공과 자동으로 이제 직결이 되는 거네. 그렇지. 그렇지. 아닌데. 성공 공식이네. 그렇지. 그다음에 형도 근데 이거를 영어 마스터할 때나 뭐 할 때 사업할 때나 이거를 계속 한 거야? 그렇지. 형도 모르게 많이 한 거지. 형도 모르게. 형은 이 공식을 몰랐잖아. 몰랐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의식의 레벨에서 무의식이 가서 고통이 없어지고 이걸 자연스럽게 내가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걸 형은 모르고 그냥 한 거지. 신기하다. 형이 약간 천재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진 않고 형 그냥 그러니까 긍정파인 거지. 긍정파. 그건 태도지 태도. 머리가 아니지. 태도지. 마음가짐에 달렸네.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불타는 열망을 가져야 된다. 근데 왜 가져야 되냐? 뭐라도 성공하려면 1만 시간 써야 돼. 1만 시간 쓰려면 열망 없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된다 이거야.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만 시간의 어떤 법칙을 하려면은 열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러면 도대체 그 1만 시간 누가 하냐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바로 문화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좀 옆에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런 열심히 하는 문화를 갖고 있다거나 그치. 어떤 동아리에 들어간다거나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그러면 문화가 없을 시에는 내 주위에 그렇게 막 으쌰으쌰 해줄 사람이 없어. 그럼 내 인생 끝이야? 아니라는 거지. 알지. 왜? 내 스스로 의식이 구려. 근데 그 의식에 좋은 거를 1000번 이상 넣으면 무의식으로 좋은 게 들어간다는 거지. 그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거지. 좋은 행동을 계속해서 그렇지. 하면 그것이 결국엔 1만 시간이 달성이 되는데 엄청난 저기가 된다는 거지. 그럼 1만 시간이 달성이 되면 뭐 어떤 성취도 보통 이뤄낸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못 깬다는 거지. 처음에는 1만 시간을 못 깨고 1만 시간 그럼 왜 못 깨냐? 그러면은 일단 문화가 안 좋고 예를 들어 아프리카나 한국 문화랑 너 어디 비교하면 어디가 좋아? 한국이 좋잖아. 그러니까 한국은 1만 시간 누구나 다 종용하는 문화야. 서점 가도 막 동기부여 막 유튜브 봐도 막 열심히 하세요. 막 안 죽습니다. 뭐 막 그다음에 막 우리 뭐 형이 좋아하는 그 정승재 선생님 뭐 이런 사람 있잖아. 뭐 승재찡. 그 사람도 뭐 야, 뭐 16시간씩 막 하다가 쓰러지는 학생도 있어 하면서 막 딱 보여주고 개떼 잡다 하면서 개념 때려넣기 해서 막 9등급이 1등급 된 거 보여주고 그런 문화가 있어. 그게 아프리카에는 있기는 있겠지만 적다고. 그치.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러니까 문화의 힘도 있고 또 무의식의 힘도 있다는 거지. 무의식의 힘도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형이 또 하자면은 이거는 또 하나의 어떤 성취의 비결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1만 시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각 단계별로의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랄지 뭔가 새로운 나만의 방식이랄지가 필요해. 1만 시간 그냥 내가 무식하게 한다. 그 정해진 분야는 돼. 한 파트는 가능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루트가 있는 경우 그런 건 돼.
예를 들면 형이 영어를 하는데 어. 영어를 이미 닦아놨어. 이렇게 영어는 이렇게 해. 발성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영어 잘할 수 있어. 어. 그럼 언니는 그냥 형 따라만 하면 되니까 쉬워. 어. 문화 하나 첫 번째로 만들어. 어. 그지? 아까처럼 문화 만들어. 그 다음에 이거 상상하기 막 상상하고. 외치기 해서 무의식에 넣어. 그럼 넌 당연히 달성돼. 어. 근데 만약에 새로운 분야면 어. 새로운 분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또 해야 돼. 새로운 분야를 뭘로 많은 시간을 해? 예를 들면 뭐 에베레스트 등정하는데 많은 시간 에베레스트 막 그냥 등정하다 되는 거야? 안 되지. 그냥 가다 죽을 수도 있어. 그치. 그치?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분야는 나만의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뭐 라이트 형제 말고 뭐 비행기를 많은 시간 만들려고 한 사람이 없었을까? 있었겠지. 있었겠지. 근데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분야는 좀 달라. 새로운 분야는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형이 이 무의식에 담길 때 어떤 그런 이 잠재의식에 가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뛰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형이 알려줄게. 뭐냐면 도스토예프스키 이게 이름이 어려운데 이 사람이 러시아 출신의 작가야. 죄와벌 들어봤지? 들어봤지. 세계적인 작품이야. 근데 이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5분 남겨놓고 살려줘 왕이. 뭐 사형을 당하는. 사형장에까지 끌려가서 이제 총살하면 끝인데 그거 왕의 호위병들이 와가지고 저놈을 살려줘라 이렇게 한다고. 왜 갑자기? 그러니까 뭐 그때 뭐 정치적인 원인이 있었지. 정치적으로 좀 죽이려 했다가 살려준다고. 그러니까 도스토예프스키가 이 산란하면서 죄와벌도 쓰고 5만 책들을 어마어마하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쓴다고.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저 말은 즉슨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쨌든 기존에는 그냥 평범한 정치인이었는데 그냥 정치인도 아니었어. 평범한 사람이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어쨌든 뭐 죄를 지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 직전에 살아났다는 거지. 그렇지. 근데 그 충격으로 인해서 많은 창작적인 뭔가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의식으로 갔다는 거지. 이거는 형의 주장이야. 이거는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된 부분도 있지만은 100% 검증되진 않았어.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은 형이 거의 뭐 이거 형의 주장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그만큼 큰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만큼 큰 충격이 중요하다는 얘기. 그렇지. 그러면 자동으로 잠재의식이 그러니까 약간 무의식이 여기 있고 잠재의식이 여기 있고 의식이 여기 있으면은 이 어떤 그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이 어마어마한 이 게임을 받는다고. 의식으로 깨어진다고. 죽음을 겪으면 죽음과 유사한 걸 겪으면 다 이렇게 돼. 거의 대부분 그래. 그럼 그 밑에 저 사례들이 그거야 이제. 봐봐 손정희 회장도 시한부 판정 받았잖아. 맞아. 간염인가? 그 다음에 뭐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도 마찬가지야. 근육 무기력증이라는 불치병에 걸려. 그 다음에 마스시타 일본의 고노스케. 최고 경영자도 제 누나랑 뭐 형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누나 형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가족 인원이 거의 한 2명인가가 사망을 해. 병 걸려. 아니 뭐 전쟁? 전쟁으로 인한 어떤 질병에 걸려갖고 사망해버려 다. 2명인지 3명인지 하여튼 많이 죽어. 그리고 스티브 잡스도 어떤 죽음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어떤 그 영적인 그런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유일하게 자기 서재에 남겨놨던 게 요가난다의 자서전이거든. 이게 이제 영적 서적이야. 요가난다라는 사람이 종교 뭐 그런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자서전을 스티브 잡스가 맨날 읽었다고. 진짜? 이 책만 봤어 그 사람은. 스티브 잡스는 이 책 말고는 거의 안 봤어. 성경처럼 그냥 보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니콜라 테슬라도 유체 이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잠재의식과 관련이 깊은 거야. 무의식이나 잠재의식과. 이게 영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형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직감 같은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은 형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어디 있지? 의식에서 이제 의식이 그냥 바보처럼 돼 있다고. 보통 이게 깨어 있지가 않아. 그러니까 무의식에 그냥 후진 거 무의식에 다 넣어놓고 살아.
막 안 돼, 힘들어, 어려워 이걸 무의식에 다 넣어놓고 산다고. 의식도 후져, 이상해 다. 의식이나 무의식이나 개판이야 다. 보통은 그래. 그러니까 뭐 개판이라기보다는 원래 그래. 우리가 다 그래. 형도 그렇고 다 그래. 모든 사람이 다 의식이나 무의식 개판이야. 다 망가져 있어.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근데 어떤 어마어마한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불치병, 손정회장 불치병, 도스토예프스키가 뭐 그러니까 죽음 사형 판정,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 근육 무기력증, 마스시타 고노스케가 뭐 눈 하나 막 여러 명 가족이 사망하는 사건, 스티브 잡스가 영적으로 어떤 인도의 영적 여행을 가면서 깨이는 사건, 니콜라 테슬라가 유체 이탈을 막 겪으면서 깨이는 사건, 일본의 3대 역대 경영자라고 불리는 이나모리 가지오 회장의 어떤 이런 그 증언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세계적으로 위대한 위치에 선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죽음과 혹은 죽음과 유사한 뭐 좀 영적인 이런, 그러니까 이 의식이 확 깨이는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자면은 이 사람도 있어. 그 유레카 외친 사람 있지. 아리스토텔레스인가? 아니야. 아르키메데스. 형이 이거 안 적었었는데 유레카를 외친 아르키메데스. 이 사람도 왕이 이 수수께끼를 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어. 그러니까 죽을 똥을 싸면서 이 목욕을 하면서 이거 답을 찾아내면 유레카 이렇게 된 거야. 아, 이게 답이구나.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도 그런 사람이야. 소크라테스도 비슷하잖아. 소크라테스도 비슷하지.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이지. 그 사람은 애초에 그냥 영적 얘기 말고 한 얘기가 없어. 소크라테스의 저작을 살펴보면. 그래서 형이 얘기하는 건 뭐 물론 여기서는 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영적인 걸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우리가 죽음이나 어떤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을 하면은 여기에 뭐 정주영 회장도 들어갈 수 있고, 정주영 회장도 전쟁이라는 걸 겪었단 말이지. 이병철 회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삼성 현대를 만든 분들이지.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음과 유사한 엄청난 극단적인 경험을 해. 하나 더 해줄까? 그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뭐지? 일론 머스크는 극단적인 그 폭행에 시달려. 학교 폭력. 아, 친구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거의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는 거를 거의 매일같이 맞아. 일론 머스크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못 들어봤지?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학교 폭력인, 이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자기가 가장 가장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일로 나오라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일로 와보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에 애들이 열 몇 명인가 있어가지고 마구 구타하는데 코뼈 다 부러지고 여기 얼굴 다 나가고.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거의 죽음 직전을 경험하거든. 일론 머스크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야. 정말 이렇지 않고서 성공한 사람들은 오히려 드물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아는 그 구자관 회장님도 전신 반에 뭐 이렇게 화상 입으시고 그랬잖아. 아, 진짜? 그래서 여기 손 다 화상 입으시고. 몰랐어? 몰랐어. 여기 다 화상이야.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렇다. 많은 기업의 총수들이 다 큰 충격들을 그렇지. 많은 기업을 세운 사람들, 뭐 대통령의 위치에 뭐 이거는 뭐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 아니 뭐 박정희 대통령을 예를 들어볼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공산당으로 몰려서 남노당을 잠깐 가입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공산당으로 몰려서 이제 죽기 사형당하기 직전에 간신히 살아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승만도 마찬가지로 죽을 위기를 수도 없이 넘겼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어렸을 때 뭐 어마어마한 많은 상처와 어떤 그런 그 생존에 직결된 문제들이 많았다고. 가정적으로 너무 가난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거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 중에서 어떤 죽음, 생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거의 손에 꼽는다 할 정도로. 그러네.
이 뭐 테슬라, 스티브 잡스, 마스시타 고노스케, 박성수 회장, 손정희 회장, 도스토예프스키, 뭐 이나무리 가지고 아르키메데스, 일론 머스크 전부 극단적인 인간으로서 좀 상상이 안 되는 엄청난 고통을 다 겪었던 사람들이야. 그러네. 손준 회장님도 똑같은 사람. 손준 그 메가스터의 손준 회장님도 뭐 이거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녀분들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이제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신 거고. 근데 어쨌든 이게 인간의 그러니까 그런 게 직접적 계기든 간접적 계기든 엄청난 성공의 계기가 돼. 왜? 인간은 보통 아무 생각 없이 살아. 맞아. 다 그래. 형도 그렇고 다 그래. 모든 인간은 다 그냥 문해충이야. 아니 그냥 그렇게 보면 돼. 형도 문해충이고 다 사람들은 다 그래. 다 문해충으로 헬렐레 살다가 내가 이러다 죽겠다. 그러면 막 이제 그때부터 미치는 거야 사람이. 맞아. 그러면서 이 의식이 그냥 막 깨어난다고.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은 직감이 발현이 되기 시작해. 직감이 발달이 된다고. 이거는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도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는 논리로 생각하지 않는다. 난 무조건 직감으로 판단한다. 스티브 잡스도 그랬어. 논리의 판단은 항상 틀리다. 아 진짜? 직감만이 옳다. 야. 그래서 거의 모든 경영자들은 직감. 그래서 손정희 회장도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한테 투자를 한다는데 왜 투자했냐? 눈빛을 봤는데 이 눈빛이 이글이글 거리는 게 직감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논리로 사는 사람들은 거의 공무원이나 판사, 변호사에서 끝나. 물론 이 사람도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아주 큰 인물은 못 돼. 딱 거기까지. 거기까지야. 그냥 공무원이나 그냥 뭐 직장에서 만족하는 수준이야. 아무리 똑똑해도 상관없어. 서울대 나오고 해도 논리로 사는 사람은 형이 봤을 때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형은. 형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근데 정말 위대한 위치에 가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 내놓고 하는 사람들이 맞아, 거의 맞아. 많고 이 사람들은 직감적이라고. 맞아. 그러니까 실수도 많이 해. 노무현 대통령도 막 본인 기분 나쁘면 막 쏴대고 뭐 이렇게 한다고. 뭐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게 많아. 손정희 회장님도 뭐 투자 실패 많이 하시고 뭐 스티브 잡스도 실패해서 자기 회사 자기가 쫓겨나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직감으로 일하기 때문에 뛰어난 통찰력이 있어. 근데 그 뛰어난 통찰력이 어디서 생기냐? 이 죽음의 고통. 여기서 보통 온다고. 어마어마한 진짜 내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인간한테는 찾아오면은 인간은 각성을 해. 이 뇌가 다 깬다고. 약간 매트릭스 같은 건가? 그렇지. 다 이 각성을 해. 사람들은. 진짜 신기하다. 그럼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렇지.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막 갑자기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막 성공하다 실패 빡 했다가 다시 올라와. 맞아. 왜? 고통을 극단으로 겪잖아. 그러면 사람이 각성을 해서 완전 달라져. 훨씬 뛰어나죠. 맞아. 보통은 딱 가다가 이렇게 딱 해서 포기만 안 하면 진짜 이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과정들을 다 거치더라고. 그렇지. 안 성공한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사람은 거의 형이 봤을 때 거의 없어. 진짜 그 완전 그 정석 루트인 것 같아. 그렇게 실패는 하나의 그 수학의 정석 같은 그 정석이야. 진짜 정석이다. 그 실패가 극단적일수록 더 도움이 돼. 오히려 젊을 땐 나이 들어서는 모르겠지만 나이 들으면 이게 하도 굳어가지고 안 깨일 수도 있어. 죽음을 경험을 해서 헬렐레 할 수도 있어. 나이가 너무 많으면. 근데 보통은 젊었을 때 큰 충격을 받는 사람들은 이 의식이 깨어버린다고. 그래서 형이 생각하는 거야. 그냥 형 주장인데 직감이 그때부터 발현이 된다는 거지. 맞는 것 같아. 그 다음에 해서 인류 역사적으로 볼 때도 모든 리더는 어마어마한 욕망가들이고 열망가들이고 그래. 그래서 유비가 뭐 제갈량보다 똑똑해? 아니야. 조자룡보다 무예가 뛰어나? 아니야. 장비보다 용기 부족해. 근데 뭐야? 관우보다 신뢰가 부족해. 근데 뭐야? 유비는 한 나라를 부흥시키겠다는 부흥시키겠다는 그 어마어마한 열망 그 자체였다고. 열망 덩어리였다고.
한나라 세운 유방도 마찬가지야. 장량보다 학식 부족했고 하우연보다 무예가 부족하고 소화나 조참보다는 관리 역량이 떨어지고 한신은 장군이었기 때문에 전략이 부재했다고. 근데 어마어마한 국가 건설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고. 근데 이 말은 즉슨 결국 꿈을 크게 꾸고 뭔가 좀 확실한 자기만의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고집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 심길 정도가 돼야 된다고 형은 생각을 하는 거야. 목숨 내놓고. 그렇지. 가능하면 목숨 내놓고 하는 분들은 진짜 위대한 분들이고 그건 존경에 마다 않는 분들인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게 형이 생각하는 거다. 정리하자면 성취의 비결은 뭐 형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많은 학자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타는 열망이 중요하다. 근데 이게 그냥 뭐 입만 떠드네, 열정거리네, 뭐 열정페이네, 뭐 그런 게 아니라 맞아. 정말 실제로 이게 작동을 한다는 거지. 어떻게 1만 시간이라는 그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이 임계량이 물이 100도씨에 끓듯이 1만 시간 쏟으면 성공을 하는데 이게 과학적인 건데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 어떤 얘기가 예시를 듣고 그럼 그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요? 일단 문화적인 힘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라를 잘 만나든 친구를 잘 만나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문화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뭔가 무의식을 깨이게 만드는 근데 그거는 가장 기본은 1000번 이상 어떤 생각을 반복하면 이게 무의식이 된다고. 근데 이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이 죽음을 경험하는 수밖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경험하는 수밖에. 그럼 깨인다고. 보통은 이거 하면 깨요. 근데 이거 솔직히 하고 싶지 않잖아. 그치, 그럼 이게 좋지. 1000번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근데 보통 어떤 사람이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1000번 이상을 생각을 하겠어. 귀찮아서 중간에 안 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사실 성취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열망이 있는 사람 자체가 드물고 그러니까 1만 시간 하는 사람 자체가 드물고 그러니까 성취하는 사람 자체가 드문 거라고 보는 거지. 근데 억지로 된 건 이런 거지. 갑자기 병 걸리고 보니까 내가 열망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막 깨이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다 이거지.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운이 지지리도 나쁜데 운이 또 지지리도 좋은 거야. 그렇잖아. 손정이는 운이 지지리도 나빠요. 20몇 살에 이제 사업 성공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한부 판정 받고 이런 게. 근데 그거 때문에 더 크게 되는 거라는 거지. 그러네. 진짜. 대박이다. 그치. 그래서 어쨌든 뭐 유비도 그렇고 유방도 그렇고 뭐 손정이 빌게 조랭법이 전부 다 이 열망이 키다. 이거를 형이 이제 느꼈다. 근데 워렌 버핏도 뭐가 있었어? 아 이분은 열망이 뭐 아니 열망 말고 이제 강한 충격? 아 이분은 특이한 분이 이분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게 된 시간이 분이야. 됐어. 그냥.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이 깨인 그냥 이 사람이 7살에 그 코카콜라 그거를 딴 데서 사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비싸게 팔더래. 7살 때부터. 진짜? 그러니까 7살 때부터 벌써 무의식이 나는 재벌이 되겠다라는 게 그러니까 상인 정신이 진짜 신기하다. 박혀 있었던 거지. 그리고 뭐 12살, 13살 때 이미 뭐 주식 그거 있잖아. 그걸 다 외웠대. 번호를. 뭐 그러니까 1234번 이러면 카카오, 뭐 1897번 네이버, 뭐 1625번 HSD 엔진 뭐 다 외우고 있대. 그게 그거를 뭐 만여 개를 다 그냥 뭐 하면 1초 만에 나온대. 아 그거 무슨 회사 그 10,000개 가까이를 다 외운대. 그냥 줄줄줄줄줄줄줄줄 떡잎이 달았네. 그리고 이 사람이 아빠가 시장이었는데 워렌 버핏 아빠가 시장이었거든. 근데 아빠한테 대학교 안 가겠다 그래. 그래서 아빠가 왜 안 가니까 내가 교수들보다 더 잘한다 그래. 경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배울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내가 이미 경제 분야 읽은 책만 200권이 넘는다. 그래서 결국 안 가? 결국 아버지가 무조건 가라고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러면서 강제로 가는데 거기서 맨날 전교 1등 하지. 그래서 과외를 하지. 교수가 뭐 학생이 예를 들어 100명이야. 근데 99명 못 알아듣고 워렌 버핏만 알아들으니까 워렌 버핏만 쳐다보면서 강의를 하더래. 교수님이? 개인 과외를 하더래. 강의하다 말고. 왜냐면 애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워렌 버핏만 알아들으니까 워렌 버핏만 쳐다보고 강의를 하고
다시 다 가고 이랬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DNA도 있을 거고 뭐 환경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 무의식에 이미 그 상인 정신이 들어가 있었던 거고. 신기하다. 빌 게이츠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뭐 특별히 빌 게이츠가 어려운 죽음을 겪고 이러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타고난 인물들이 있고 타고나지 않은 인물들은 죽음의 고통을 좀 겪어야 되고 안 그런데 뭐 타고난 것도 아니고 죽음을 안 겪어? 그러면은 뭔가 주변 이 환경이 좋던지 아니면 무의식을 자기 스스로 만들든지 무의식을 무의식적으로 잘 만드는. 아니, 무의식을 의식에 넣어가지고 그치 첨번을 해갖고 무의식에 각인을 시켜버리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자동으로 잘 되는. 그렇지. 그런 인물들이 보통 성취를 거둔다고 보는 거지. 형. 야, 진짜 신기하다. 대박이다 이거. 재밌지. 재밌다. 오케이, 그럼 여기는 오늘 여기까지. 다음 강의 뭔가요? 다음은 이제 오히려 그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반대되는 얘기지.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까?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잘 배웠습니다.